주식투시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긴축 정책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또 감세 법안을 내놓으면서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공포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희 히든 종목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서 지금 시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도록 할 테니 오늘 중간중간 포트 한 종목씩 제공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에 좋은 게 참 없습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글로벌 시장 하락의 주범 중 하나가 미국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 고용시장 확인하고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죠. 거기에 또 하나 러시아가 또 주축이 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양대 미국과 러시아 이 이강 체제가 가장 주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하락 추세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최근에 독특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 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밴드의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이탈한 다음에 회복되면 뭐다? 트랩이 완성된다. 아직까지는 하단선을 테스트하고는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는 연결되지만 트랩 완성 후에 상단을 한번 두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단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오는데 얼만큼 강도 있게 반등이 나오느냐가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의 관건이 됩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매주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돌파를 못했다. 어떻게 됐죠? 이중 바닥이 아닌 이중 천장을 만들면서 이탈하니까 트랩이 됐죠. 저항선 트랩이 된 겁니다. 지지선에서 트랩을 만들면 뭐다? 급등이 나온다. 저항선의 트랩을 만들면 뭐죠? 급락이 나온다. 반도체주는 그래서 여러분 매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 너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당분간 업황이 좀 어렵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2, 3년 롱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들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당장으로 치면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EUV 관련 최근에 저희도 SNS텍이나 이런 종목 안정적으로 움직인 거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보셔도 수익률표에 저희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시장과 조금 별개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핵심이 아니다 지금은. 물론 연말 정도 가면 내년 기대감으로 해서 비수기 이후 기대감으로 해서 그리고 키높이 맞추기 너무 밀렸으니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독일 닥소지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려감이 높은 유럽 국가 중 하나가 독일입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가장 노예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의 국가가 독일입니다.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원유 이 의존도가 높은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독일은 탈원전 국가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의존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번에 가스 제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독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단단한 나라고 EU를 지지하고 있는 버팀목이 되는 국가인데 독일이 마이너스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EU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얼만큼 살아나고 버텨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시는 보시는 바대로 독일은 먼저 이렇게 이탈해서 이제 뭐 바닥을 잡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독일은 역시나 우려감대로 밀려 내려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뭐 특수하게 밀렸다기보다는 유럽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영국까지 감세 정책 발표하면서 파운드와 급락,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우려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터져 내려왔다. 그래서 독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단 하락에 또 주범이 되고 있는 영국까지 유럽이 지금 썩 좋지 않다. 이러면은 유로존의 위기가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영국이 또 디폴트가 나오는 거 아니냐, IMF 구제금융을 받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 이제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2009년에 벤버냉키의 금리 인상기,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이 코로나 금리 인상기 이후에 보면은 이 상승기의 막바지에 나왔던 게 그때 뭐였습니까? 피구스부터 시작해서 남유럽 위기였죠. 이번에도 또 유럽의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국가들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신흥국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도 두바이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악재로 강하게 작용하고 시장이 1차 반등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조정받아야 될 타이밍에 또 한번 용어를 바꿔서 나올 거예요. 나오는 국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려감 섞인 목소리는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고 이 구간을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우리 시장은 이겨내야 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저점 테스트하는 정도니까 넘어가고 중국 같은 경우 잘 버티다가 최근에 조금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증시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뭐였죠? 만기 영향력에 들어갑니다. 이번 만기는 다음 주 월요일 휴일이죠. 그 다음 주 월요일도 휴일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휴일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2주 남았지만 2주도 안 남았죠. 그렇지만 요일은 매우 짧습니다. 이틀이나 거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만기 영향력이다. 자, 만기 포지션 제가 온라인 강의로 계속 분석해드리고 노란 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죠.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더 밀릴 수도 있다. 밀려도 이 갭 나온 부분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2300 구간에서 갭으로 탁 떨어졌죠. 이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메꾸느냐 아니면 요 근처까지만 올라오느냐 차이다. 그럼 2200 한 70에서 90 사이 정도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언제까지?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반등이 나온다. 이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오늘 구성해 드리는 겁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도 안 좋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요. 네, 분명히 가능성은 있죠. 다음 주에 뭐 초에 뭐 흔들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은 나와줘야 된다.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선물 같은 경우 12월까지만 뭐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데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추정치로 보면은 2300 약간 아래, 그러니까 요 갭 나왔던 요 상단 부분 있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게 돼 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강하게 구축한 포지션은 2200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손실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이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중간 정도에서 만난다고 해도 2200 중반 정도고 2200 중후반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을 만들거나 올려놓고 풋옵션 매도를 청산을 해야지 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손실 보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무리를 줄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갈 거면 하락 포지션을 더 많이 취해야죠. 그래 놓고 우리나라를 밀어내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할 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많이들 투자하시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학개미라는 용어도 나왔으니까요. 투자할 때 내가 손실 보면서까지 그 국가에 부담을 주거나 그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아니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손실 보려 하지 않을 거다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은 내려와도 1차적으로 반등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기 전까지. 최소한 만기일까지. 그럼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구축해드리는 포트폴리오가 그 반등 구간을 노릴 만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코스닥은 이 하락 추세를 이탈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730포인트 회복되는지, 그리고 730포인트 회복되면 뭐예요? 이 하락 추세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단도. 그래서 730포인트 회복되는 정도, 이 구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로벌 증시도 어렵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려운데 주식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종목을 교체하고 싶은데 지금이냐 아니면은 추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팍스경제TV에서 주식투시경 교육 스페셜의 돈줄 종목들의 수익률을 이렇게 친절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종목들이 많은데요. 자, 이 종목들을 리뷰하면서 어떻게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오늘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기존 주도주가 뭐였죠? 태조, 이방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6월 25일 누리호 발사 당시에 저희가 미사일 지침 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밀려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매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당장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니 기다리셔야 됩니다,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4.84%, 태조, 이방원의 방산주는 우리가 누구보다 명확하게 찍었죠. 자, 현대로템 85.59%.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유하셔야죠. 이 종목이 아니어도 조금 낮지만 LIG넥스원 65.94%. 조금 낮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만 들고 계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뭐가 있죠? 시장이 조정기에는 바이오주로 단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HLB가 거의 70% 가까운 69.12% 수익률을 보였죠. 같은 날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서 33.17%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방어하는 종목들, 경기 방어성 종목들도 있지만 바이오주 중에서 지금 당장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너무 바닥권이거나 한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좋은 종목들이었죠. 자, 그다음 뭐예요? 선익시스템, 나무가. 이거는 여러분들 제 시장의 후발주 종목으로 해서 이 섹터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선익시스템, 나무가, XR기기 관련 쪽으로 해서 이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죠. 64.55%.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죠. 이 종목들은 42.26%. 방산주는 추세적으로 올랐고 XR기기는 단기적으로 거의 급등하다시피 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매매 타이밍까지 노란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지금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뭐 있죠?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저희가 뭐 LNF도 있고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LNF 같은 경우도 있고 파워로직스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JNK터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종목, 두 종목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 시장이 밀릴 때 내 계좌를 방어해주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추가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자, SNS텍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저는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 안 합니다라고 5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멀리 보신다면은 하루에 한 주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2년 동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 3년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종목들보다는 하반기에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내년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EUV 관련 쪽으로 해서 SNS텍 대표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해당 종목 지금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어려운 구간에도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32.75%라는 좋은 수익률을 올렸죠.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특수하게 이슈가 있거나 나만 좋아지는 종목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해당 섹터보다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지금 가장 강한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중에 기존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줄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이죠. 방산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5만 원을 이탈했다. 떨어지는 칼라린이 지금 매매하지 않는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매매한다? 아예 5만 원을 회복할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5만 원 이탈한 게 트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하락이 멈춘 게 아닌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45,000원 구간을 지지받는지 혹은 이 아래서 트랩을 만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5만 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된다. 돌파 못하면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다시 매매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45,000원을 살짝 터치하고 회복을 보였죠. 5만 원 회복됐습니까? 아니요, 회복이 안 됐죠. 그럼 뭐다?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거다. 명확했죠. 그 후에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타이밍은 어디다? 45,000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트랩을 만드는 구간이다. 트랩을 만드는 구간이다. 여기서 10% 약간 넘는 수익률, 한 12% 정도 되죠. 이 정도 수익률을 잘 챙겼어요, 여러분들. 12% 챙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장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5,000원 회복될 때 매매한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94.84%.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 한번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의 11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난 겁니다. 2배가 넘는 수익률이 났죠. 이게 바로 주도주의 힘이고 추세 매매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 매매를 할 공간은 아니죠.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 나오는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건데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 나오는 게 이런 구간을 챙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을 챙기고 쉬었다가 상승, 쉬었다가 상승 이렇게 추세적으로 맞는 것뿐이지 지금 이 구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보시면은 85.59% 수익률 2위. 방산주들이 정말 좋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도 많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러한 성과를 얻은 적이 없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 국가들, 특히나 나토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사이에서 안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 동맹국도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안보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미국이 수출하고 프랑스가 수출하고 독일이 수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뛰어들어가지고 방산 강국처럼 대규모 계약을 폴란드와 맺고 있죠.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 반도체 공급 문제 때문에 우리 몇 년 걸린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더니 한국에 지금
제조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언제쯤 받을 수 있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방사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시점이 6월에서 7월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현대로템은 핵심이었다. 현대로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었다. 18,000원 구간 유지를 하면은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 어떻게든 내려왔고 약간 못 미쳤죠. 그래서 못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했다면 그 뒤에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기회를 주면서 트랩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려운 구간을 보이면서 지지선을 다 이탈했는데 지지선 이탈하면 뭐가 필요하다? 트랩이 필요하다.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트랩을 만들던 아니면은 기존 저점을 트랩을 만들던 지지선 이탈 트랩을 만들던 트랩을 형성하는 종목들 지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올해 이 강의를 시작부터 해드렸겠습니까? 계속 타이밍용입니다. 트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 노란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85.59 단기 저항이 32,500원 이 구간인데 이 구간 매도 아주 명확했죠. 32,500원이다. 31,000원 이탈 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 더 가져가실 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이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니 32,500원가에서는 정리해도 된다. 하지만 꾸준히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된다? 밀리면 쉬는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LIG 넥슨 65.94%. 요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두 종목 봤으니까. 비슷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기다리세요. 7만 원입니다. 자, 7만 원 구간 지지를 받을 때 혹은 트랩을 완성할 때 매매하면 된다. 첫 번째 트랩이 완성될 때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지 못하고 힘을 좀 모았죠. 그리고 트랩을 한 번 더 만들었다. 뭐죠? 이중바닥 트랩을 완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추세적으로 꾸준한 상승. 너무 멋진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LIG 넥슨도 저희가 노란톡 온라인 교육 다 알려드렸죠. 52.84%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서 65.94까지는 올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죠. 자, 50% 이상 수익률, 65% 수익률 이런 종목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하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좌가 빠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원금 회복하고 수익 전환하셔야죠. 여러분 목적이 주식하는 목적이 원금 회복이 아니에요. 처음 주식할 때 나는 원금만 가져가면 돼 라고 주식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셨을 겁니다. 목표치의 차이가 있지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는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 전환입니다. 빠르게 수익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한두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죠? 내 종목들이 시장 핵심이 된다, 핵심이 될 수 있다라면 들고 가셔야겠지만 아니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 됩니다. 전 종목을 한번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내가 지금 보유했던 종목들이 제일 좋다. 다시 사시면 돼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사셔도 돼요. 제일 좋으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늘 돈줄 종목 포트폴리오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종목 방산주 다시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 핵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 방산주는 아직까지는 죽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고 대화를 아주 진하게 이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산주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은 이제 추세를 만들고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 쪽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방산주. 이 종목은 25,000원 구간에서 최근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터치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 한 터치하는 날 여러분들이 포착했다가 지금도
여전히 좋은 가격권입니다. 그래서 25,350원 현재가에 편입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저점 지지력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죠. 자, 불안하신 분은 한 2, 3일 기다렸다가 보시는데 그러면은 이 중간 가격이 27,500원 넘어가기 전에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사이에서 27,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나는 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 근처에서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지금 아직 약세 구간이죠. 그러니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 구간을 보시면 되고요. 자, 2차 목표치는 3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목표 가격을 올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손절은 25,000원 구간을 종가로 이탈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포트폴리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종목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저희가 이번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날 특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히든 종목 두 번째 종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거는 방산 섹터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HLB가 분포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바이오 쪽도 지금 약세일 때, 안 좋을 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한 번 정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그런데 안정적인 종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탄력적인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근데 너무 위험성 있는 종목들은 조금 제외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약세장에서 여러분들 심리가 워낙 지금 뒤로 후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리를 회복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결정한 종목들 리뷰 보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은 17만 원 이상 이 어마어마한 구간에서부터 18만 원 구간 되는 구간부터 주르륵 내려왔죠.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드린 가격권 6만 원입니다. 6만 원 이탈하고요. 이거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긴데 자, 드디어 6만 원을 회복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25% 나오면서 최악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기업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육 계속 들으신 분들 한 수십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 지겨우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률 25% 최악이 맞습니다. 이거는 최악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쓰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최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올해 하반기만 돼서도 보셔도 이거 최악이라고 썼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닥이라고 읽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별표까지 해가면서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닥이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2분기에 바로 33%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을 회복하고 하반기에 올해 4분기까지 40%에 부근하는 영업이익률 회복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는 40%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코로나 기간에 수익성이 높은 지금 램시마나 기존에 있던 바이오시밀러들은 경쟁 약물이 나오면 약가가 천천히 다운이 될 수 있겠죠.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번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 그리고 새로 나오는 베그젤마 같은 경우 이런 종목 이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램시마 SC는 오리지널 약품이 레미케이드가 실패한 약품입니다. 자, SC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 피하 주사 제형, 우리 주사기로 놓는 거 있죠? 자, 근데 램시마는 레미케이드는 IV 제형, 이 정맥 주사 제형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누워서 닌겔 맞는 거죠. 2-3시간 걸려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다들 바쁜데 당연히 간편하겠죠. 거기다 우리나라나 이제 병원비가 워낙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러지 외국만 나가도 병원비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간편하고 편리하단 말이에요. 병용하는 거 편리하단 말이에요. 오리지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장은 뭐예요? 레미케이드 시장은 다 램시마 SC가 차지한다. 이게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 좋은 제품을 개발했는데 여러분들 써보세요라고 대형 병원이든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면 영업이 코로나 때 안 되다 보니까 이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 있던 것이 다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추락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내년 정도면은 실내 마스크도 해제 검토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면 영업이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된다? 수익성은 올라간다. 바이오시밀러 신규로 이번에 베그젤마 식약처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3천억 가까운 공급 계약 나왔습니다. 자, 신규 바이오시밀러 잘 되고 있고 기존 바이오시밀러 건재하고 램시마 SC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제2의 부흥기가 될 수 있다. 향후 2, 3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볼 것 같습니다. 라고 한 100번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온라인 교육 오신 분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죠.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6만 원 회복되는 구간에서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를 할 수 있었다. 자, 그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죠?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3.17%라는 좋은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도 좋다 안 좋다 그냥 막연하게 남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게 정말 최악인데 업황이 앞으로 최악인지 아니면 이게 바닥이라서 최악으로 나온 건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최악이라는 구간이 바닥인 것만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 돈줄 종목은 HLB. 자, 바이오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 또한 34,000원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34,000원, 뭐 39,000원, 44,000원, 뭐 49,000원 이렇게 4,000원, 9,000원 단위로 5,000원 단위로 올라가면서 뒷자리가 4, 9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왜 5,000원, 만원 단위가 아니고 1,000원씩 깎여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원래는 질문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35,000원, 4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 아니죠. HLB만 봐도 적자 기업 아닙니까?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서 수익금이 발생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배당금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말에 뭐 하죠? 일부 증자를 해서 무상증자 같은 형식으로 해서 주식으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거기에 HLB는 무상증자만 했나요? 유상증자 또한 따라왔죠. 자, HLB가 2019년에 위암 3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을 임상 3상 마무리 짓고 뭐 했습니까? 유상증자를 그 다음 해 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옵티머스 펀드나 이런 쪽에 연류가 됐는데 자, 유상증자를 했죠. 자, 이번에도 뭐 했습니까? 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이 마에 20개월을 돌파했죠.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19개월 때였는데 20개월을 돌파했어요. 22.1개월이 나왔죠. 1차 지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NDA 신청하겠다.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헝루이 제약도 BLA 신청할 거고 해서 같이 해서 좋은 옵션이 되지 않겠느냐, 간암 치료제에.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가가 희석된 겁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000원 단위, 만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시를 좀 보세요, 앞에. 그러면은 증자를 했는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구나, 약간 가격이 낮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희석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트랙 기법을 완성했죠? 우리가 트랙 기법 교육해드리면서 강조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HLB. 트랙 기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모습? 69.11%라는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S모까지 보시면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이 S모까지 거의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 바이오주, 시장이 안 좋을 때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HLB 지금도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두 번째 돈줄 종목이죠. 바이오주.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아주 자주 언급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6만 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종목명 벌써 말씀하시는 분이 노란색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6만 원 구간이 지지선인데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7만 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제자리 찾아가려고 해서 반등 나오는 거 좋고,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68,400원 구간에서부터 매매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올라갈 때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조정장에서는 양봉, 음봉 있을 때 어디서 매수한다? 음봉에서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반짝하고 음봉을 하나 그려준다라고 하면은 음봉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7만 원을 넘어갈 때, 회복할 때 매매하면 더 좋겠죠. 자, 이 종목 저희가 온라인 강의 통해서 또 공개해드리겠죠. 자, 이 종목의 목표치는 1차는 8만 원이고 2차는 12만 원인데, 일단은 1차 목표치 부근 가면은 한 7만 원 중후반 정도, 7만 8천 원 정도부터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 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이 있더라도 지금은 시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치까지 노리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12만 원 정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당연히 6만 원이 지선이니까 6만 원 종가로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자세한 내용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교육해드리고 온라인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 노란톡방 진입하셔야겠죠. 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세 번째 섹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방산 쪽 세 종목 그리고 HLB까지 했더니 다음에 선익시스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가가 나왔죠. 자, 두 종목 역시나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3D 카메라 센싱 쪽으로 해서 애플과 삼성 모두 노릴 수 있다. 모두 노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회사부터 시작해서 삼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계속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추측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자, 이 종목은 9,500원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 아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다중바닥 패턴을 완성한 종목이 9,500원을 회복할 때 매수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쳤다 해도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눌림목 구간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9,500원으로 수렴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42.26% 굉장히 좋은 수익률 보였죠. 시장이 태조의 방언이 한번 쓱 돈 다음에 휴식 구간을 찾는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주도 역할을 했던 섹터입니다. 가장 강했던 섹터 중 하나죠, 최근에. 자,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포착해서 매매를 한 종목 편입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XR기기 관련입니다. 자, 선익 시스템이죠. 증착장비 업체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VR 쪽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쪽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도 연관이 되고 XR 쪽에도 연관이 되고 굉장히 많은 쪽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어때요? 15,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2번이나 받고 이중바닥을 완성을 했습니다. 살짝 트랩성 움직임도 만들었는데 이중바닥에 더 가깝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을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매매를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후에는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였죠. 노란톡에서도 명확하게 대응 방법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안착하면 보유하고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는 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아니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나머지만 갖고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노란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간 후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5,000원 구간 그리고 중간 저항 27,500원 구간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64.55%.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을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R기기 쪽도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나무가,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 다 좋은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세 번째 종목, 그래서 XR기기 관련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과거부터 오큘러스의 PCB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정확히 FPCB가 되겠죠. 납품하는 기업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 하고 바로 이 종목의 네 글자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 어디다? 6,5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나는 싸게 매매한다. 그럼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 나는 확실한 게 좋다. 6,500원 회복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의 입맛에 맞게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도주 선생이 조정 구간이니까 마음에 들면은 2, 3일 뒤에 매매하라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 3일 뒤에 매매하고 혹은 음봉에 매매하라고 해서 오늘 양봉이야. 음봉 기다렸다 매매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다음 주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구간 나오고 아니야. 이런 강한 종목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매매하셔도 되고 이거는 성향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그런 거죠. 바닥권에서 포착하는 종목이 있고 강세 구간에서 돌파할 때도 강한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둘 다 옳은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기법에 맞게 실천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기법 모두 알려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이 종목은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6,500원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게 좀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모습을 보인다? 혹시나 이 종목이 고점을 낮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000원 부근에서 1차 목표치를 갖고 한 번 정도 일부 부달 매도라도 한 30%에서 50%라도 줄이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8,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9,000원에서 9,5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1차 목표치가 8,000원, 2차 목표치가 9,500원이 됩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얼만큼 반등이 강하게 나오느냐는 시장에 따라 달린 겁니다. 지금 시장이 자금이 갈 곳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에 한 번 더 쏠린다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정고점인 9,500원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낮추는 것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짧게 8,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짧게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보면은 20%가 훨씬 넘어가는 수익률이죠.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6,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주가를 보면 되겠죠. 6,000원 이탈할 것 같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점에서 그럼 그 다음은 뭐 5,500원 구간 보시면 되겠죠. 5,500원에서 5,000원 구간 사이에서 매매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노란톡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 드릴 겁니다. 교육받으실 분들 지금 참여하셔야겠죠. 이재선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4989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실시간 시황 브리핑은 물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이재선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돌출 종목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완성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태조 이방원 여러분들이 이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이죠. 2차 전지죠. 원자력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11만 원에서 여기서 이중바닥 완성하고 11만 원에서 좋은 모습 보였죠. 자, 저희가 실제로 봄에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11만 원 회복될 겁니다. 이번 반등 구간에서 양극재 역시나 대장일 텐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목표층 14만 원입니다. 가장 먼저 튀어오르고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다가 이 타이밍에 본 겁니다. 이중바닥 완성하는 데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인내력이 뛰어납니다. 왜? 한번 수익을 예쁘게 챙겼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 보여요? 이중바닥과 트랩 완성되면은 가장 좋은 패턴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어땠습니까? 하락 추세선 돌파, 11만 원 돌파, 이중바닥 완성, 트랩 완성.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81.25%라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 하나를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강했던 종목이 쉴 때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한 종목의 쉴 때가 아니에요. 강한 종목 쉬는 놈이 반등도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55,000원 구간까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슬금슬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68,700원이 현재 구간에서도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돈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장주니까요.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7만 원 구간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봐도 20%가 넘죠. 자,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8만 5천 원까지 정고점까지도 다시 볼 가능성 충분하다. 왜? 대장이니까요. 자, 그리고 5만 5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5만 4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5만 5천 원 흔들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5만 4천 원 구간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간다. 이 종목들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린 것 저희가 특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성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으로도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궁금하시죠? 포트폴리오 저희가 완성해가지고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시고 저희 방송 오늘도 집중하시느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수익으로 혼쭐나시기 바랍니다.